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보는 순서입니다. 주제는요.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죠? 바로 타다 금지법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 대 신문 주제는요. 타다 금지법 관련 내용인데요. 두 개의 신문 기사 각각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신문들이 오늘 다루는 핵심 내용을 좀 요약했습니다. 먼저 국민일보는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공정 경쟁 기반 닦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타다 금지법의 의미를 이렇게 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일보는요. 역시 인용해서 나왔는데요. 타다 금지법 해외 토픽감이다. 그럼 이게 해외 토픽이 되게 보면은 막 좀 재밌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라에서 웃을 내용이다.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지금. 자, 그럼 하나씩 기사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입니다. 정부 공정 경쟁 기반 닦는 것이다. 타다는 고 아니면 스톱 기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 스톱이란 표현을 뭐 일부러 썼군요. 여기 보니까요. 지금 타다 금지법 정확하게 법을 말하면 여객 운수 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 법안을 다루는 게 국회 국토교통이거든요. 거기 전체 회의를 지난 금요일에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법사위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법사위는 사실 뭐 내용보다도 이렇게 자구심사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다고 보면 본회의만 남았거든요. 거기서 통과되면 이제 법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요. 물론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만 1년 6개월 정도 유예기간 주죠. 그러면 시기가 대략 2021년쯤 돼요. 그때 되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타다 서비스는 금지가 됩니다. 지금 타다는 택시처럼 이렇게 부르면요. 기사분하고 와서 쉽게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지고 굉장히 서비스가 제한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래서 타다 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제도권 진입길 열어줬다. 그러니까 유예기간 줬고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 뭐 택시로 갈 수 있게 해줬으니까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준 거다. 이 법은. 자, 공정위도 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타다 사업 재편 안 밝히고 침묵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타다 쪽을 좀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사네요. 보니까요. 자, 반면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벼랑 끝 몰린 타다. 이재용 소카 대표, 지금 이 타다 쪽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타다 금지법은 해외 토픽감이다. 맹비난을 했습니다.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 전망에 SNS 통해서 주말 동안 휴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입장 표명을 해놨어요. 발끈했고요. 뭐 이 법안 발의한 의원도 막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150년 전에 영국에서 붉은 깃발법 수준이다. 붉은 깃발. 붉은 깃발법이 뭘까요?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붉은 깃발법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뭐 해외 토픽감을 했는데 이 법은요. 1865년 19세기군요. 마차가 주력 교통수단이고 자동차가 막 시작됐을 때입니다. 영국의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하는 법입니다. 빨리 못 달리게 한 거네요. 자동차는 원래 빨리 달리는데.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1890년대 결국 사라졌다. 한 30년 있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속을 제한했는데 이게 왜 붉은 깃발이냐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있는데 그 기수를 정해놓고 기수가 자동차보다 한 50m 정도 앞에 항상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깃발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달릴 때 그 붉은 깃발을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km 정도 속도를 강제적으로 맞추게 한 거죠. 그래서 붉은 깃발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와 똑같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네 분 편할게 미리 좀 질문 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기사 지금 비교해봤는데 어떤 기사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적어달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성환 평론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세요? 저는 일단은 한국일보 쪽에 뭐 비중을 조금 더 둘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요.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산업 구조를 개혁하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 가면은요, 그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뭐 사회 안전망 정책을 저는 끌어가는 거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강화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혁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근데 그 혁신 성장이라는 건 결국 경제 성장을 의미하는 건데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정부가 혁신을 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경제는요 시장보다 유능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정부가 하겠다고 한 것이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 같은 걸 한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네거티브 리스트로 말한다면 사실은 타다를 이렇게 막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안 하겠다는 걸 선언한 네거티브라는 거는 범위에 정해진 거 빼고는 다 하라는 건데. 그렇죠. 안 된다는 거 빼고는 다 하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네거티브 리스트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정부의 능력이라는 게 시장이 앞서가면은 그걸 뒤에서 뒷받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택시 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다른 해법을 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전혀 논의가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무능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읽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어난 어떤 혁신의 모습이 있는데 정부가 그걸 막으면서 어떻게 정부가 혁신을 끌고 가려고 이러는 걸 하냐 이런 지적이시네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산업과 또 기존 택시 산업의 함께 상생 조화 발전을 위해서 입법 미비 상태보다는 입법을 해고 시행령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담아서 해결하겠다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의원들이 논의해서 전체가 다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했습니다. 이 타다금지법이 지난 5일에는 국회교통위 소위원회를 통과했고요. 그 다음 날 6일에는 전체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위와 이제 본회의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5일 당시에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윤기찬 변호사. 4차 산업과는 무관이다. 이렇게 쓰셨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타다 사업 형태가 뭐 이재용 대표가 신사업을 방해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동의하기 어렵고요. 4차 산업과는 무관하다고 보여요. 모빌리티 그러니까 무슨 신사업. 혁신 산업 이런 거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호출 기반, 호출 서비스 기반 그냥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거죠. 다만 이것이 그동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은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투자를 받아서 이 자본 집약형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것도 많이 구매하고 전국적인 서비스라면 이게 좀 이른바 큰 돈이 필요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시장의 요구에 맞춘 부분은 사업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4차 산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접근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타다 측에 약간 좀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신 거네요. 자, 장윤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러니까 타다라는 산업 자체가 뭐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뭐 상징처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역외군수사업법에 어떤 공백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업을 확장했던 케이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더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이 어떤 신사업으로 수혜를 입은 어떤 근로자가 있고 이미 이제 타다로 이제 운행으로 업을 삼는 분들이 한 10,000명이 넘었다고 하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소비자들이 있거든요. 이미 이제 시장에서 안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시장에서 혁신으로 내세운 이런 신산업에 대해서 정부랑 국회가 발목을 잡는 식은 최소한 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법이 기본적으로 지체될 수밖에 없다곤 하더라도 그 통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막는다면 뭐 벤처나 이런 신사업을 이제 준비하는 어떤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 것인가. 저는 긍정적인 신호 주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혁신성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지만 새롭게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거를 정부가 발목 잡는 부. 그러니까 좀 문제점의 각도를 좀 다르게 정부가 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셨는데 뭐 지금 잘 되고 있는 걸 굳이 이걸 왜 자꾸 그러냐 이런 약간 지적이시네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께서 뭐 길게 쓰셨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아까 김상일 평론가님은 무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치권과 그리고 행정기관, 부처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이다. 갈등을 해결을 해야죠.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덮는다고 이것이 해결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해결 안 됩니다. 아까 붉은 깃발법 말씀하셨는데 영국의 산업혁명사를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사를 읽어보면 그 산업혁명 때마다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붉은 깃발법 나오기 전에는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것도 있었죠. 기계를 막 때려 부셨습니다. 직기가 나오니까. 옛날에 손으로 짜던 직물을 기계가 막 하루에도 뭐 수만 장씩 막 짜기 시작하니까 인건비가
절약이 되면서 노동력을 굉장히 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기계 다 때려 부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 기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산업혁명사만 봐도 이것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상생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 이것을 행정기관과 국회가 공론의 장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 타다 금지법 입법한다고 이것이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기술은 진보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발은 생길 것이고 여기에 대한 갈등 조정 기능을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김선일 평론가 제가 짧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 지난번에도 우리 그 자유한국당 예. 쪽 패널 분이 이게 무슨 혁신이냐 이런 말씀하셨고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 예. 이게 무슨 4차 산업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거는 정말 제가 다른 시각을 좀 제시하고 싶은 게요. 예. 지금 세계 가장 그 부호가 베이조스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예요. 예. 그럼 아마존을 그 과거식으로 얘기하면요. 이거 벼룩시장 교차로거든요. 예? 그럼 벼룩시장 교차로가 아마존을 만들어서 어떻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겁니까? 이거를 혁신이 아니다. 4차 산업이 아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경제적인 관점이 이거는 저는 윤석열 변호사께 반론기 짧게 드릴게요. 당의 정책 기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개인적인 평가예요. 그런데 자꾸 당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나왔던 자유한국당 소속 패널도 또 본인 개인적인 개인의 얘기겠죠. 평가였다. 한국당 정책하고 알겠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타다 서비스가 과연 어떤 거냐에 대한 평가를 두고 제가 두 분이 좀 이견을 보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92년생 김지영은 서점에 안 간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82년생 김지영의 책이 있었는데 92년생 김지영은 서점에 안 간다. 그 책을 안 산다는 소린가요? 스펙 쌓기에 바빠서 독서는 사치다. 독서가 사치다. 기존 주력 독자에서 20대가 이탈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서점 이용 20대 비중이 24%였는데 3년 만에 20%로 뚝 떨어졌다. 오,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떨어졌네요. 온라인은 10명 중 1명에 그친다. 그러나 취향에 맞을 땐 적극적으로 소비를 한다. 펭수, 푸둥, 캐릭터, 굿즈 인기다. 그러니까 이런 건 또 굉장히 인기가 있다. 유튜브, 북클럽 소통 앞세워 출판계 밀레니얼 발길 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20대죠. 20대가 너무 다른 일에 바빠서 삶에 여유가 없어서 책을 보는 거. 책은 사실 좀 여유가 마음이 있어야지 보게 되는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독자들에 대해서 좀 찾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뭐 잘 될지 어떨지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2030 세대는 국내 출판계의 주력 독자층이었는데 지금은 아니게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92년생 김지영은 서점에 안 간다. 이렇게 좀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장혜선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 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 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컷은 꿀꺽입니다. 관람객들이 함께 인증 사진을 찍느라 북적이는 이 바나나. 무려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에 팔린 코미디언이라는 제목의 예술 작품인데요. 한 행위 예술가가 배가 고프다며 갤러리에 전시된 이 작품을 먹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갤러리 측은 화를 내기는커녕 바나나는 발상일 뿐이기 때문에 작품이 파괴된 게 아니라고 말했다는데요. 몇 분 만에 새 바나나를 또다시 붙여놨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 컷은 김은선입니다. 한국인 지휘자 김은선 씨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오페라단의 96년 역사상 첫 여성 지휘자인데요. 보수적인 클래식 음악계에서 외국인 출신 여성이 지휘를 맡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2021년 8월부터 5년간 음악 감독직을 맡게 되는데요. 여성 지휘자도 그냥 지휘자로 불리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네요. 마지막 이슈 컷은 펑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캐릭터, 노란 부리에 헤드셋까지 낀 모습이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EBS의 펭수와 닮은 듯 다른 모습인데요. 인사혁신처가 홍보를 위해 내놓은 캐릭터 펑수라고 합니다. 펭수를 따라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EBS 측은 아직 별다른 방침을 정한 건 없다고 하는데요. 새삼 펭수의 인기를 실감하게 되네요. 지금까지 이슈컷이었습니다.
이거 뭐 표절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되면요. 비슷한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펑수, 뭐 안 하니만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거 좀 지적을 좀 받을 것 같네요. 아침의 매정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